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대입합격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를 쓰기 전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실 거예요. 선행 작업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지원대학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생기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쭉 보시면서 대학에 적합한 전공 관련 활동들,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학과 커리큘럼, 또 학술적인 이슈, 또 진로와 이후의 직업, 또 교수님 논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에 부합되는 생기부 내용이 있는지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학과 관련 활동을 찾아서요. 자소서 항목, 즉 1번과 2번, 3번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하는 선행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을 보여 에피소드 3개 정도를 선택하셔서요. 피라미드식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생기부를 펼쳐놓고 가장 내가 자랑하고 싶은 활동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역량 있는 활동들을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활동들이 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또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강의 목록이나 교수님의 논문이나 또 특별히 그 학과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과 연계가 되는지 점검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소서에서는요, 개성적인 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학과에 어울리는 인재로 표현할 주제와 소재를 생기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과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 활동들을 정리해서 요약해 두십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활동, 또 여러 개를 활동 하나뿐만이 아니라 활동이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그리고 교과적으로 내가 수학 시간에 관심 있었던 활동을 생명 시간에도 조금 연계해서 풀어서 확장했다든지 점층적으로 확장한 모습이 보여지는 활동들을 정리하셔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대학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거나 그 외부에서 어떤 컨설팅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에서 시작한 호기심의 심화 활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교과 시간에 학교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 안에서 학생이 가졌던 호기심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또는 교육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탐구한 과정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자세가 보이는 활동들을 어필하셔야겠습니다. 자소서는요,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진 활동이 점층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또 시행착오, 작년에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었을 때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학년에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소재의 과정을 연계해서 결국은 큰 주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이 친구, 이 학생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주제, 즉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드라마가 1회부터 16화까지 있다고 하면 드라마의 제목과 주제가 1화부터 16화까지 흐르고 있죠. 똑같이. 그지만 그 안에 에피소드는 뭐예요?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주제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기승전결을 통해서.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의 그 소재들이 서로 엮어져서 이 학생을 나타내는 주제를 나타내는 근거가 돼야 되고요. 하나의 큰 스토리, 즉 학생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의 역량을 짧은 시간, 학생들을 보통 채점하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를 먼저 보고 학생의 역량을 생기부에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주로 많이 거칩니다. 그러면 자소서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이 학생의 역량을 보여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스토리가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면 사실 학생에 대한 매력적인 어떠한 관심이라던가 영향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에서는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학생의 역량을 보이되 1번, 2번, 3번이 하나의 통의 주제로 흐르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과를 가기 위한 한 활동으로 역량을 보여야 되고요. 대학 인재상이나 학과의 특성과 연계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수님들이나 입사관들도요. 우리 학과에 와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우리 학과를 빛낼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과정이 학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학과에 맞는 인재를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또는 소재를 모으셔야 되고요. 이것을 정말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나 어떠한 감탄사의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니라요.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가 한 활동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부에서 소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 1번은요.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즉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드러내야 하고요. 1500자로 적어야 합니다. 1500자를 적을 때요. 500자씩 3가지의 활동을 적기에는 활동의 역량을 보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2개의 활동을 가지고 그 단락을 나누시되 그 단락 1개의 단락 안에 2개나 3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학생의 근거를 역량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은요. 정말 중요하고요. 2가지식으로 첫 문장에서 이미 임팩트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사자성어라든가 책에 어떤 좋은 인용 문구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글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수업을 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 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무슨 활동을 통해서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또는 동아리에서 또는 어떤 수업에서 그 영역을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본론은요. 본격적으로 그 활동에서 알게 된 과정과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나열식이 아닌 스토리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위인전, 그러니까 나를 어필을 하되 거부감이 안 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근거로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가 아니라요. 이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 또는 이론,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나의 성장점을 갖게 되었고 또는 어떠한 것을 하면서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어서 또는 새롭게 그것을 접근하고 싶어서 다른 영역에서 그것을 다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적으시면서요. 이과는 정말 과학 보고서처럼 과학적인 개념이라던가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되지 않지만 면접에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셔야 되고요. 사실 최근 자소서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고등 수준으로 좀 쉽게 쓴다면 어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 쓰기 때문에요. 심지어 뭐 다른 데서 대피를 하거나 뭐 컨설팅을 오랫동안 받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자소서의 그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나는 그냥 평평하게 심플하게 가겠다. 그러면 사실 깊이가 느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 본론에서 어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전문적인 용어로 심한 활동으로 어필하셔야 되고요. 대학생 수준의 역량이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과는요. 그 이과적 과학적 개념, 문과가 봤을 때는 이 무슨 외계어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야 하고요. 반드시 본인이 한 활동,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 나가면서 아니면 어떠한 그 탐구 대회라든가 아니면 탐구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소논문에서라든가 그 과학적인 개념을 알게 된 과정을 본격적으로 심화해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과정, 성장점이 이 본론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으라는 건요. 보람되었다. 굉장히 행복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벅찼다. 그런 어떠한 그 느낌적인 느낌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팩트,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론, 아니면 성장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합리적인 그 학문의 깊이를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용사가 보이면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도 대부분 뭐 그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문과 학생들도요. 자소서는 굉장히 설명문 플러스 논설문처럼 내가 한 활동을 풀어서 설명을 하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입사관이나 교수님한테 저를 뽑으셔야 합니다 하고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가독성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설명문처럼 굉장히 딱딱딱 떨어지는 어떠한 약간의 그 이론적인 설명이라던가 이론적인 느낌이라던가 이론적인 어떠한 알게 된 점을 적으셔야 합니다. 단순 나열을 하면 안 되고요. 자, 결론에서는요. 형용사 부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들 적지 마시고요. 알게 된 개념과 알게 된 지식의 깊이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마지막 문장에는 학과에 어울리는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거나 학과에 있는 강의를 언급을 하면서 그 강의에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학에서는요. 고3은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대학교에 오기 위한 그 역량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학교에서 한 활동을 근거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소서를 정말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그 심화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어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것을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또 그것을 또 향해서 가려면 한 달 이상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구모 성적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수능 성적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소서 중요하지 않다, 대충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소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사관들한테 들어보면 너무나 다 자소서를 잘 쓰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내가 혹시나 생기부나 어떠한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자소서를 역량 있게끔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1번 전공 관련 그 활동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이 학교, 이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있음을 전공 관련 활동을 통해서 어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소서 2번은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쓰라고 돼 있고요. 800자고 이 2번은요. 인성을 드러낼 1번의 부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뭐 배려나 나눔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자소서가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대학에 왜 지원했는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3번이 없는 대학을 쓰면서 자소서 2번을 단순히 그냥 공동체, 타인에 대한 배려심, 협동심 이런 거를 보이는 걸 적으신다면 학생에 대해서 역량을 알아보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조금 더 전공과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 소재를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서론에서는요. 1번에서 다못은 학과를 위해 준비한 심화활동으로 역량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800자이기 때문에 주제를 가지고 사실 3개나 2개 에피소드를 이렇게 연계해서 쓰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2개 활동을 400자씩 나눠 쓰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 활동들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야겠죠. 그래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 생기부 중에서 아니면 생기부에 약간 언급되었는데 정말 역량 있게끔 학과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 활동들이 있다면 적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활동을 디테일하게 풀어 쓰는 것도 좋지만요. 업그레이드된 활동 3개나 2개를 풀어서 근거를 대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쓰면 훨씬 더 연계성이 있어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서론에서는요. 역시 대회 준비나 소논문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설문 통계한 거나 실험한 거나 장기 프로젝트 등에서 학생이 인성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 활동을 적으시면 됩니다. 서두는 1번과 비슷하고요. 어떠한 활동에서 아니면 뭐 대부분 동아리 활동에서 아니면은 학급에서 어떠한 그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니면 학급 뭐 진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1년 동안 장기 뭐 학급 진로 신문을 만들면서 뭐뭐뭐뭐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2가지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심화된 에피소드를 연계하시면 좋고요. 이 연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2 활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한 부분을 어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론은요. 서두에서 앓기 활동의 과정을 나열식이 아닌 하나를 깊이 있게 파헤쳐가는 과정을 적대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는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되 그 안에서 인성이 보여지지만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던가 전공에 대한 열정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을 써본 적도 없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글을 가독성 있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요즘 친구들이 사실 뭐 편지라던가 일기라던가 이런 걸 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핸드폰으로 주로 카톡으로 짧게 말줄임으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소서 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요. 내가 왜 이과를 가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을 또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쓰고 나면 학생들이 정말 성장을 많이 하고요. 학과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결론에서는요. 성장한 점이나 실패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마무리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한 사실만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어필하되 인성이 드러나는 활동으로 녹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점에서 학과 관련 개념이나 지식을 언급하면서 인성도 어필이 되게끔 쓰는 거죠. 쉽지 않은 표현인 것을 압니다. 너무나 과도한 그 요구를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잘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제 자소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자소서 2번조차도 공동체 활동 안에서 또는 내가 정말 이것이 우리 학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뭔가를 준비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우리 학급을 좀더 그 좋은 환경으로 처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열정과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재를 조금 더 공동체 활동이 보여지는 활동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 오는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소서 3번은요. 대부분 대학에서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대학별 자율문항에 해당됩니다. 학업 계획을 물어보거나 지원 동기를 물어보거나 전공을 위해 한 노력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영향을 준 책 적으셔야 되고요. 중대는 우수한 사례를 들어라. 국민대는 진로 탐색 경험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2번에 해당하는 3번인데요. 이 세 학교는 좀 다르니까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포인트로는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배경 지식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고등 수준이 아닌 대학생 수준의 활동을 통한 경험을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업에 준 그 영향을 준 책도요. 선정을 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있대. 전공 관련 책, 그 다음에 인성 관련 책, 그리고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었던 책을 고르시는 것도 좋고요. 이과라면 문과 인문학적 소양이 보이는 게 좋고요. 또 그 서울대는 그 융합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술 관련 책을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 공대를 지원했다 합격시켰던 친구는 랩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랩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어떤 예술성을 어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는 올해 또 우수성 사례를 들으라고 하는데 그 결국은 얼만큼 중대 오기에서 훌륭한 사람이냐를 근거로 활동을 근거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국민대 진로 탐색, 국민대가 그 전공적업소를 많이 보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전공을 탐색한 경험을 얼마큼 많이 했는지, 또 어떠한 우수한 경험을 했는지를 보고 싶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한 번을 적으실 때는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학과의 특성, 그리고 자소서 한 번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 문항을 잘 보시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팁으로는요. 이과는 알게 된 이론과 지식, 눈으로 확인한 가설, 고급진 수학 단어들로 전문성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논문을 적는데 그 안에서 가독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역량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과도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근거로 가치관과 사고를 정립한 과정을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좋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하고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경험했다. 활동을 근거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 보면 단순 나열이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어떠한 그 글을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쓰시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지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내가 한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뢰와 기대를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자, 성대 미컴의 교육 목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별적이면서도 상호 연계적인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요. 끊임없는 자기개발 유도로 실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신문방송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또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대 미컴 학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목표에 어울리는 그 자소서를 어필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성대 미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 목록이라던가 그 다음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즘 성대 미컴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던가 특별히 학술제를 열고 있다면 어떤 분야의 학술제가 열리는지 또 어떠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 뜹니다. 그리고 또 그 페북이나 이런 데 가면 성대 미컴 학생들이 또 그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배경 지식들을 모아서 자소서를 준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대 미컴 준비한 학생의 생기부 전공 관련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세트계는요. 언론의 역할이라는 단원에서 중국 우한의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늑장 대응이 언론 통제에 의해 이루어짐을 조사해 발표하고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의 홍콩 언론 제재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함. 다양한 독서와 확실한 주관으로 발표력이 좋고 글의 요점을 파악하는 예리함을 갖고 있어 수특 지문 분석력이 좋고 비문학 배경 지식이 풍부함. 자, 학통을 보면요. 수학적 감각이 뛰어나고 모표변을 이용해 찌라시 기사를 대응하는 대중을 주제로 조사하여 통계 내어 발표함.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예상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하고 결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오류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남.
동아리 내에서는요, 방송반 부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으로 최상의 동아리로 성장시킴, 언론의 역할과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교내에서 방송이 전달해야 하는 의미를 명확히 알고 실천함, 행사를 기획할 때 동아리원뿐 아니라 구글 설문지를 통해 전교생의 의사를 묻고 결과에 맞추어 방송 주제를 잡고 독특한 방식의 방송제를 주도함. 자, 진로 활동에서는요, 공영방송 견학에서 전문 방송 PD를 만나 방송의 공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대본 작성 시 주의점과 방송 기술을 배움. 또한 배운 지식을 교내 방송반에 적용하여 진로를 찾아가는 점심 방송을 주관하여 큰 호응을 얻음. 행발을 볼게요. 다양한 독서로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기획력이 좋고 창의적인 표현력이 우수함. 특히 논리적인 발표력이 우수하여 토론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문장력이 뛰어나 교내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수성을 검증받음. 10대가 알아야 하는 사회적 리얼 이슈를 주제로 찌라시와 인포데믹의 예를 조사하여 영화식으로 UCC를 만들고 언론 관련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건전한 방송 문화 만들기에 앞장섬. 확고한 전공에 대한 의지와 다양한 재능으로 공정한 방송인이 될 것이라 확신함. 자, 사회문화 세특에 보면요. 코로나로 관련 잘못된 기사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홍보물을 만들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 분위기 극복할 방법을 제시함. 또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기본법 침해에 대한 찬반론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문제점과 언론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함. 자율활동에는 개학식에서 독특한 형식의 방송으로 큰 호응을 얻음, 뮤지컬 형식으로 방송 순서를 소개하고 랩으로 공지사항을 소개함, 아울러 미리 홍보 영상을 전교생 페이스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개학식이 되도록 주도함. 방송 제작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를 잘 알고 있고 창의적인 응용력이 우수함. 자, 이 친구 전체적으로 생기부를 보면요. 방송, 언론, 창의성, 그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는 문구가 여기저기 보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언론이 얼만큼 그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대응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홍콩의 언론을 탄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 있게끔 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지식을 조사하고 아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방송반 동아리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설문지를 돌려서 전교생한테 어떤 식으로 개학식이라던가 그 방송제를 열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독특한 형식의 방송제를 주도했대요. 그 독특한 형식이라는 거는 개학식을 뮤지컬 형식으로 방송 순서를 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랩으로 공지사항을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그 방송반에서 또 이게 그 공식 학교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야 되고 또 담당 선생님들한테 또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보게 되는 학생들한테도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개학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학생은 정말 그 방송에 대한 기본 지식도 물론 있지만 실무적인 그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 보이고요. 그리고 언론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바로 담아야 되는 그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서 본인이 또 그것을 직접 하면서 적용해 본 것이죠. 생기문 봤을 때 이 친구는 정말 그 미컴에 어울리는 인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그러면 이 생기부 내용을 토대로 자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보겠습니다. 자소 1번. 국어 시간에 언론의 힘과 언론 통제로 인한 사회적 여파를 배울 때 언론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 배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박쥐가 아닌 중국 우한 연구실에서 유출된 것과 중국의 언론 통제가 전 세계 팬데믹을 가져온 것을 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학급에서 친구들과 코로나를 예방하고 방지하려면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10대가 알아야 할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와 인포데믹을 조사했습니다. 하나의 영화처럼 UCC를 만들어 학교 홍보 게시판에 올리고 유튜브로 방송을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 조회수는 점점 올라가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한국 방영의 우수성을 접했다며 댓글을 달고 구독을 이어나갔습니다. 코로나의 치료제, 대체제, 예방법을 찌라시 기사를 바로 잡으며 연결해서 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더니 기억에 쉽게 남는다는 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하지 못할 수도 우연히 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정확한 정보를 기억에 남도록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자, 자소서 1번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요약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생기부에 있었던 활동을 이 친구가 스토리텔링이 되게끔 지금 자소서 1번에 미컴을 가기 위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미 방송이라던가 방송 준비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자소서 2번 보겠습니다. 방송반을 3년 동안 하면서 선배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방송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의뢰의 순서대로 수동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벗어나고자 특별한 계약식을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우선 학통에서 배운 모포변 분석을 이용해 전교생에게 설문지를 돌려 선호하는 계약식 형식에 대해 통계를 냈고 지루하지 않는 계약식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행사 진행의 내용을 미리 대본으로 완성할 때 음악극 형식으로 작성하고 순서에 어울리는 의상을 직접 골라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도 저희 계획에 동참하셔서 미리 훈화 말씀을 랩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하셨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식 홍보자를 페이스북에 20초짜리로 홍보했는데 지역 방송국에서도 흥미를 보여 인터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임을 과학 시간에 소리에 전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피커마다 소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배우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지역방송국에서 보조하는 봉사활동이 있어 신청하였고 직접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믹서를 조정하여 음질을 세분화하는 방법, MPS 구성 방법, 5G 기술과의 융합 기술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MPS를 통해 방송 편집하는 시간이 줄어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할 여력이 남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송반에 직접 응용해 보았습니다. 대용량 외장 하드를 구해서 촬영, 인제스트, 편집, 후반 작업, 송출의 순서로 시도해 보았는데 기존 방송 준비 시간을 2시간이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믹서와 마이크의 송출 각도를 손감각에 의지하여 트레이닝하니 스피커 소리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방송은 전달뿐 아니라 기기를 활용하여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대학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소서 2번도 역시 1번에서 이 학생이 방송을 새롭게 또 해보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의 근거가 활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기존 항상 뭐 학교에서 여러분 또 학생들이 방송반이라는 거 주로 이제 뭐 계약식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하는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전달 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를 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형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기존의 형식에서 나와서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았는데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학통에서 배운 통계를 이용해서 설문지 전교생의 의견을 받아서 실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은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도 봉사를 통해서 이 학생이 확장을 했고요. 또 이것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대학에 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1번, 2번을 통해서 이 학생의 방송에 대한 열의와 또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실질적인 사항을 지금 전폐적으로 보여주면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어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소서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잘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은요. 지금 내신의 어떠한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3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소재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가독성 좋은 스토리텔링의 자소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3 학생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